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저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면서 오늘 2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저희 오늘 2부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요. 한번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만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했는데 네. 오늘 이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좀 사정상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했는데 스튜디오에 또 나오니까 또 화사한 분위기의 방송을 또 할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인데 이벤트가 있는 좀 밤이다 보니까 네. 또 이 이벤트가 또 잘 넘어가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란톡방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또 이번 주에 많이 수익 내드렸거든요. 예, 다음 주에 같이 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1시간 동안 빅머니 전문가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이제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해도 아래 작게 링크가 될 텐데요. 그 링크 터치하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그 메신저 노란톡방 이제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예명이 빅머니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시겠다라고 이제 방송 처음에 나오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톡방에서 정말 많은 수익을 꾸준하게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몇 번 계속해서 인증을 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 실제로 들어가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수익 얻어가시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또 주식시장의 이야기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야기 나눠 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톡방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이제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장 같이 대응하시기 위해서 오늘 꼭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먼저 이제 인사 나눠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빅머니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대응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또 있을 미국 죄송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후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면은 네. 뭐 하는 데인가, 뭐 하는 모임인가, 미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그냥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연설인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해드리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의 관리자들이 모여서 이제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그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매파적인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금리를 인상해 왔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 의장이 나는 내년까지는 아무리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은 시장에서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잭슨홀 미팅이 어떤 면에서는 좀 중요하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안 좋은 이벤트가 나올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 이제 9월달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지금 FOMC에서는 9월달에 0.5bp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0.5bp를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이번에 0.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조금 더 금리가 높아서 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9월 달에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강한 발언이 나와서 0.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금리와 미국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 그리고 환율의 상승 이런 좀 안 좋은 게 좀 점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악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탄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조선 업종도 있고 최근에 조선 업종도 굉장히 좋고 방산 너무나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함이고 항상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지금 있는 종목도 다 팔고 현금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포트와 현금 안에서 최대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보고 저는 시장에서 바라는 그런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좀 빠졌을 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수 움직임만 좀 잠깐 설명해드리면 네. 지금 8월달, 7, 8월달 들어서 굉장히 좀 상승 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좀 장기간 상승이 나왔는데 요 상승이 올해 가장 긴 상승 사이클이에요. 이 시기에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나머지 이제 8, 9, 10, 11, 12 이 나머지 기간은 지금 같은 상승장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대응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종목도 물려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잘 가는 종목, 업종들은 계속 우상향해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계속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같은 좀 방송 전문가분들 잘 따라오셔가지고 못 가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고 잘 가는 업종에 잘 갈아타셔서 그나마 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 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런 좀 애매한 시장 상황일수록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전문가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 통해서 이제 종목들 잘 가는 그런 종목들 이제 같이 좀 목석 가리기 진행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관심 가지시고 톡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전문가님께서 저희에게 또 어떻게 수익을 톡방에서 현재 내주고 계신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빅머니 전문가님 나오신 이후에 또 많은 종목들 들어가서 실제로 수익을 정말 많이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익 인증도 톡방에서 가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시면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들 지난 이제 8월 달 들어갔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 네. 정말 대단했잖아요. 아, 자랑 네. 좀 해주실까요? 저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뭐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뭐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아직 한 80% 정도는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100% 이제 만족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시장이 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특정 이제 제가 봤던 섹터분이나 테마주 분들이 좀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서 수익이 또 잘 났고 인증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기쁘게 좀 네. 오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수익 낸 종목들 보시면 대부분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업종과 섹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종목, 업종만 잘 고르셔도 그 안에서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주 쪽인데 이 대장주는 원래 좀 세비캠이었거든요. 세비캠이었는데 뒤늦게 좀 따라가서 제가 수익을 낸 종목이고요. 지금 신규 상장했었을 당시 이제 10만 원짜리를 못 넘고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올 때까지는 좀 기다렸어요. 이미 좀 세비캠이 급등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뒤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성일하이텍을 좀 급등한 자리를 좀 확인을 했고요.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이때가 좀 기회다 싶어갖고 약간 밀렸을 때 이렇게 눌림을 좀 줄 때 좀 잡아서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좀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폐배터리는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섹터로 좀 보시고요.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계속 이 종목에 대해 언급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고려산업은 이제 식량 테마인데 이 종목도 상당히 꽤 상승이 좀 나왔었던 테마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또 3분기에도 이제 식량 쪽 아직은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쉬어갔다가 제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승이 네. 시작하는 이 초반 여기서 지금 급등이 처음 나왔었던 이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기존에 나왔던 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차트를 돌려보고 이슈가 좀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런 종목들을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또 계속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또 들어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트렉스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갔었던 종목이라서 뭐 이렇게 별 말씀드릴 게 없고 미래나노텍 니켈 관련주죠. 이 종목도 저도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좀 박스권에 좀 오랫동안 좀 이 상단 부분에 머물렀던 종목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크게 조정 없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여기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2차 전지 테마 소재 쪽 이쪽도 다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거래량 터지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줄었을 때 조정을 좀 받는다. 이럴 때가 이제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서 급등으로 이것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이날 당일날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SH 에너지화학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셰일가스나 아니면은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좀 이렇게 갭 뜨는 날 많이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네. 전일 종가를 깨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온다.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 날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이걸 깨지 않고
다음날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보셔라라고 제가 매주 말씀 좀 드리거든요. 네. 이런 패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들어가서 또 수익을 또 잘 챙겨 드렸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반등, 기술적 반등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급등했었을 때 물론 내가 여기서 고점에서 따라갈지 아닐지도 고민하셔야겠지만 이렇게 내가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무섭다,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 마감하고 나서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지, 거래량이 안 나왔다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략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저도 이렇게 맨날 교육적인 면을 또 설명해 드리죠. 네네. 자, 그리고 S에너지.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유가 관련주, 태양광 관련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태양광도 지금 또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맞아요. 이유가 네.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이쪽 태양광 쪽에 지금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목 자리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돼요.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역시나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없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조정받을 때 거래량 없이 조정받았죠. 21선 자리 부근에서 반등하는 날, 요날 이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3, 4에서 거의 4일 만에 20% 넘는 또 수익을 또 드렸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다 제가 뭐 하나하나 매수가 다 드려서 수익 챙긴 종목들이니까요. 무료로 제가 다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문가께서 수익 내셨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일단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8월달 수익률이 현재까지 무려 306%입니다, 여러분. 30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믿기시지 않겠지만 실제로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진짜로 그렇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한 종목으로 이제 많게는 거의 30% 이제 넘게 수익을 37% 가까이 수익을 낸 종목도 있고 적게는 뭐 10% 가까이 낸 종목들도 있는데 전문가께서는 이제 기본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지금 열려 있는데요. 저희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 이제 핸드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고요. 이제 작게 뜨는 그 밑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이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제 톡방에 계신 분들 계속해서 수익 인증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제 전문가님과 같이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이제 참여도 하시고 하면은 더 많이 이제 주식시장의 재미를 느끼시고 또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시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뉴스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왜 이런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쉽게 잘 설명을 풀어서 해주시니까요. 내가 이제 주식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수익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 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달 수익률 306%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수익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또 본격적인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에 대한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테마 올라와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중국의 쓰촨성에서 이제 전력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생산 차질 우려감 속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한번 관련해서 전문가님 통해서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또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리튬이 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는데 맞아요. 이 사이를 이제 오고 가면서 전력을 이제 운반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를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용품을 어마어마하게 틀기 때문에 전력이 지금 뭐 계속 블랙아웃 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리튬 공장, 뭐 니켈 공장 말고 다른 공장들도 다 멈춰 있죠.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하늘이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좀 급등해서 어쩔 수 없이 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은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또 다시 또 각광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이 니켈 관련주 쪽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미래 나노텍 이거는 이제 제가 수익 낸 종목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고 네. 포스코 엠텍 그리고 웰크론 한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미래 나노텍이죠. 미래 나노텍이 가장 좋고 지금 차트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눌림목 자리를 보시면 좋으냐면은 여기 지금 21선 노란 선 자리가 21선 자리인데 현재 21선 자리와 이 가격이 이격이 좀 상당히 좀 벌어져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뭐 이격도라고 많이 하거든요.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네, 그래서 네. 많이 벌어져 있으면 좁혀지고 또 좁혀지면 다시 벌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 장대 양봉 나오는 이날 상한가 들어갔나 보시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여기서 네. 가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벌어졌는데 두 가지 좁혀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점이 있거든요.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건 좀 빠르게 조정을 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가격은 그냥 횡보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거든요. 자 보시면 가격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이동평균선만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격이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평선이 이격이 좁혀지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이후에 이제 들어갈 타이밍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때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서 잘 수익을 내온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차이가 좀 있어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아직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직 터진 구간에서 아직 횡보만 하고 있어요. 아직 다음 거래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빠르게 좀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래 나노텍 이 종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미래 나노텍 들어가서 이제 30% 가까이 더 수익을 올리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신 다음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 입장하셔서 또 관련주들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폐배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과연 다 쓰고 나면 어디로 가냐 이 좀 궁금증이 또 남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주들이 또 헐헐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신 대로 이제 전기차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다 쓰면 그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네. 이야기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정문이 관련주들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뭐 관련 이제 폐배터리가 왜 네. 관심을 이제 받게 되는지 그거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다 쓰고 버리진 않습니다. 재활용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소재들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다 뭐 다시 충전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왜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나 뭐 니켈 이런 소재들 가격 자체가 너무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새 거를 갖다 쓰느니 네. 차라리 옛날에 쓰던 거를 뜯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좀 다시 하게 되고 이게 또 다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쓰지 않겠다. 미국과 FTA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만 쓰겠다. 그러니까 즉 미국하고 친한 애들 것만 쓰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중국 걸 못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기존에 쓰던 거를 뜯어서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지금도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재활용, 환경적인 면에서도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한다. 지금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8월 한 달 동안 가장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업종이 2차 전지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가장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환율이 급등해도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폐배터리가 많이 생기고 그 폐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거를 뭐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쪽을 보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MPC가 있는데 MPC는 예전에 이제 대장주였어요. 이전에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가 예전에 대장주였고 지금은 세비캠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 이 두 종목이 대장인데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고 얘네들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위쪽 매물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급만 들어와 준다면은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일 하이텍을 봤었던 이유가 일단 신규 상장하고 나서 별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계속 횡보하는 걸 관망하다가 고점을 뚫어주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고점을 좀 뚫어주고 아, 이 종목이 고점을 뚫어주는구나. 이거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예, 아직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 다시 한번 또 신고가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돼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위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성일 하이텍은 좀 시총이 좀 큰 종목이라서 좀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고 세비캠은 대신 시총은 좀 낮아요. 시총은 좀 낮아서 변동성은 또 그렇게 뭐 크게 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뭐 두 종목 다 번갈아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는 이미 좀 성일 하이텍으로 맞아요.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분 당신이 지은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비캠 보셔도 되고 코스모 화학도 최근에 또 관심을 좀 받는 게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새롭게 이제 뭐 먹거리를 키우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건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정확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급등한 이후에 21선 자리 부근에서 눌림목 주고 또 상승. 또 급등한 이후에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이격 좁혀지면서 다시 21선 자리에서 눌림목 주고 상승.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두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들 왜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을 하는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는지 그와 관련된 설명 또 이해가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성일 하이텍 그 종목도 무려 30%또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시다면 또 세비캠 눈여겨보셔도 좋다고 하셨는데 꼭 톡방 들어오셔서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또 올라와 있습니다. 카타르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공사비만 8천억 원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태양광 에너지 아까도 잠시 또 이야기 잠깐 해봤지만 요새 뭐 태조 이방원인가요? 그 네. 이야기도 있었고 태양광 굉장히 또 잘 가는데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나 보네요. 어떻게 또 한번 보여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조 이방원이 이제 유배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제 좀 그랬죠. 조정받아가지고. 네. 근데 오늘도 태양광 쪽이 다시 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저는 이제 태양광이 왜 또 갑자기 곽광을 받느냐.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자꾸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계속 이런 연료액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난방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뭐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굉장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냥 뭐 37%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전력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원래 이 유럽에서는 태양광을 잘 안 써요. 풍력을 많이 쓰는데 왜 태양광을 안 쓰냐면 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은 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유럽은 건물 자체들이 다 문화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건드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고 차라리 그냥 안 보이는
바다에다가 이제 풍력 박아놓고 거기다 쓰든지 이렇게 예, 전력을 좀 충당을 해왔는데 이제 가스를 딱 잠가버리니까 더 이상 전력을 예, 뭐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당장 제일 빠른 게 태양광이에요. 예, 설치가 제일 빠른 게 태양광이고 효율은 그래도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급한 건 원전 아니면 태양광인데 원전도 마찬가지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풍력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태양광이 지금 다시 관심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러시아가 쉽게 가스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유럽을 이제 힘들게 하고 거기다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유가를 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유가를 그럼 우리 감사네. 가격 떨어지면 그럼 우리 감사네. 이러면서 계속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태양광 쪽이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고 태양광도 또 마찬가지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 예, S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눌림목 자리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이건 이제 차트로 아까 설명드렸고 네. 상승 이후에 거래는 없이 조정받고 눌림목 21선 부분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낸 종목이고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은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로 좀 접근하시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잡고 싶지만 예, 여기서 뭐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눌림목 자리를 공략한 S에너지를 수익을 낸 거고 SDN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은 예, 잘 가는 종목들은 다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솔루션을 저는 좀 제일 좋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좀 조정을 좀 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자리와 이제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 그런 자리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S에너지 또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솔루션도 좋게 보신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역시나 잘 가는 것들 저희는 이미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위 산업 관련주입니다. 진격의 방산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입니다. 네, 방산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계약 소식이 들어오는 네. 상황이고요. 또 진짜 52주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자주 네, 언급을 좀 맞아요. 드렸었고 이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유럽을 제외한 중동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이 방산 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네옴시티도 좀 오늘 예, 좀 핫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방산 쪽도 지금 중동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와 계속 사우디 뭐 이쪽 이집트 계속 예, 이렇게 커넥션이 좀 되면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K2 전차도 있지만 뭐 기차 예, 이렇게 열차 관련해서도 계속 수주권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K9 예,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 디펜스인데 이 회사 하나 디펜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예, 또 방산주로 같이 좀 엮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방산주들이 우상향하면서 계속 조정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리스크적인 면을 말씀 좀 드렸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좀 화해 모드로 간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거는 여태까지 뭐 계약했던 거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액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현재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무슨 화해를 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안 좋아서 안 좋았지 이 상황이 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도 근데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너무 높아서 제가 아까 수익률 말씀드렸을 때 유일하게 없는 테마가 방산 테마예요. 네네. 방산 테마는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부터 이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미리 이제 갖고 있었던 종목이 아닌 종목을 굳이 뭐 설명해 드릴 필요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마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 수주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직접적인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 K9 뭐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이런 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아직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오늘 현대 두산 네. 인프라코어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현대두산 인프라 제가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도 입에 배가지고 생각이 좀 안 나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1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 K2 전차 엔진을 12월부터 납품 공급한다. 예, 이 기사로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만드는 완성을 하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게 아니고 현대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뭐 기아에 납품하는 부품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차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들어가는 체인 만드는 회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또 상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뭐 더 이 방산에 대해서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은 관심은 거래량이나 이런 면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어서 저도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딱 얘가 좀 좋은 예가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뭐 관련된 업종이다. 같은 테마다 이렇게 좀 엮이게 된 종목들은 새롭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위 산업 관련주들, 이제 방산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내용들 이제 잘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빅머니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이제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시고요. 그 밑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빅머니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테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저희는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고요. 인증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이제 잘 가는 놈들은 시장상 안 좋아도 좀 잘 버텨주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이러한 종목도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해주시고 같이 들어가셔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더 주식시장의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지금 저희 방송 중에만 꼭 입장을 해주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남은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주식왕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전문가님께서 이제 다음 주 눈여겨보시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섹터도 정말 잘 가서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어떤 섹터인지 한번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 다음 주 예상을 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좀 잘 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오늘 급등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네. 제가 이게 대본은 이제 하루 전날 쓰거든요. 아, 네. 예, 어제 이제 와, 대본은 그러면 대박이네요. 다 신기하네. 써놨거든요. 대본 다 써놓고 이제 오늘장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횡보장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원희룡 장관하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 맞아요. 분들하고 이제 모인다. 이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원전 수주를 좀 받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 그 이집트지만 사우디 네옴시티랑 굉장히 좀 맞아요. 근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쪽하고 아프리카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우리나라와 좀 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요거 관련된 얘기는 좀 잠깐 이따가 하고 네. 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이제 원전 테마 쪽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원전에서는 보성 파워텍을 좀 맞아요. 드렸었는데 오늘 좀 고점이 좀 찍고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꽤 수익을 좀 챙기셨을 것 같고 뭐 보성 파워텍 말고 뭐 다른 종목들 뭐 한전기술 네. 오늘 한전기술도 마찬가지로 전일 좀 급등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쭉 음봉으로 길게 빠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좀 빠졌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좀 길게 빠진 종목,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반등이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준은 땄는데 이제 더 이상 더 호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밀린 건데 원전은 제가 봤을 때 큰 거는 폴란드.
체코 이쪽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쪽 테마는 아마 11월 달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지금 이 종목을 뭐 보유하시거나 아니면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11월 달 이제 사우디에서도 또 오게 되면 좀 사우디 네옴시티도 마찬가지로 원전 테마랑도 엮일 수 있는 게 이쪽에서도 원전이 필요해요. 사우디 네옴시티에도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쪽 테마는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될 테마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대장주는 좀 자주 바뀌거든요. 대장주는 바뀌는데 거의 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원전주는 하나의 포트에 좀 담아두고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한미글로벌이 이제 맞아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준비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서 다음 주 테마로 이제 공략해야겠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딱 아침에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반칙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너 다음 주에 이쪽 테마가 좋다라고 했는데 벌써 오늘 수익을 드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냥 노란 토크 빨리 오셨으면은 지난주에 오셨으면은 맞아요. 이번 주에 바로 이거 상한가 드실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오셨어요? 예. 예, 이것도 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하고 우선은 보시면은 이 목요일 날 한번 이슈가 나와서 갭상승으로 떠서 이 저항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을 나왔어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길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종가를 보시면 플러스 한 7%대 상승해요. 음봉이지만 제가 이게 음봉이지만 좋은 음봉이 있고 안 좋은 음봉이다 말씀 좀 드렸지만 이거는 괜찮다. 전일 종가를 어쨌든 갭으로 떴고 지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라고 좀 봤고 아침에 이 자리를 깨지 않았어요. 깨지 않고 거래량이 들어온 거 이거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뒤늦게 뜨는 걸 보면서 잡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제가 전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종목 거래량 들어오고 이거 오늘 가는 시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14,500원 자리에서 매수가를 드렸어요. 여기서 네네. 14,500원 자리에서 이렇게 좀 잡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바로 그냥 조정도 없이 그냥 바로 수익권 나왔던 종목인데 네네. 물론 뭐 여기서 좀 눌렸다 가기를 좀 바랬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기 좀 바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고 물론 좀 높게 잡으신 분들도 있고 좀 밑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갭상승으로 좀 떠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잡으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면은 유신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오후장에 좀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이제 저항선 라인을 좀 뚫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좋은 패턴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히림과 다스코는 예전에 좀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들은 맞아요. 이 관련주로 좀 많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아마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히딩과 다스코는 좀 무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현대건설도 괜찮다고 봅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미글로벌을 좀 눌림 시에 매수 잡으시는데 눌림 자리까지 제가 딱 잡아 드릴게요. 눌림 자리는 거의 16,000원 부분. 16,000원 부분까지 조정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잡아볼 만한데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자리까지는 쉽게 안 나왔고 아직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련주 제가 뽑아놓은 거 이외에 다른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또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좀 한미글로벌 상한가 들어가신 분들 좀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수익 꼭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 저도 오늘 사실 한미글로벌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전문가님께 추천해 주셔서 들어가려는데 아깝게도 놓쳐가지고 자리를 그쵸. 놓쳐가지고 못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계셨어요. 네, 오늘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일단 다음 주 예상 테마 또 전날에 대본을 쓰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좀 바로 또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튀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전문가님.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있을까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옴시티 이렇게 중간
질문에 좀 넘어갔는데 네. 네옴시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좀 노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650조 단위이기 때문에 와, 어마어마하네요, 상당히 예, 이거에 대한 좀 우리나라 현대건설 지금 말씀 좀 드렸지만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방문해가지고 이 11월 달에 오는 빈살만 예, 오게 됐는데 맞아요. 이분하고 좀 올 때마다 이분이 한국 오실 때마다 또 한국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가신다고 해요.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 이 삼성에서도 이 네옴시티를 좀 수주를 따내기 위한 지금 전략 회의를 하고 있다. 예. JY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제용 프로젝트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원전 카타르 원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 이 중동 쪽과 우리나라 이쪽에 굉장히 좀 친화. 원래 우리나라랑은 사우디랑보다는 이란하고 좀 많이 친한 나라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사우디랑도 좀 계속 친분을 좀 쌓고 있고. 이 폴란드 수주권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이 사우디 건도 좀 계속 이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만 잘 파셔도 하반기는 든든하다. 예, 원전 엮여 있죠, 네옴시티 엮여 있죠, 방산 엮여 있고 돈 될 만한 구간은 다 지금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원전 쪽은 11월 달에 이제 폴란드가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체결할 거고요. 그리고 빈살만이 또 11월 달에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확실히 확률이 좀 높아요. 이미 좀 중국하고도 지금 네옴시티를 중국도 역시나 노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동에 진출한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현대건설도 있고 뭐 삼성물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중소형 건설사들도 많이 있는데 중국은 유독 그 중동 쪽에 진출해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그 수주 단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좋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 약간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그 지금 방산주가 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원래 이런 전투 무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데선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보시면 대부분 독일 전차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진격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비싸다. 독일 전차가 좋긴 하지만 비싸서 못 쓰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투기라든지 무기들이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비싸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품질도 좋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든지 지금 중동에서든지 우리나라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워낙 잘 만들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를 다 하진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주권이 따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또 이제 잘 맞춰주셨는데 네옴기사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한번 잘 살펴보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저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요, 이쪽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8월달 수익률 306% 올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잘 갔던 산미 글로벌도 잡았고, 계속해서 그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 또는 테마 관련해서 잘 가는 종목들 저희는 꾸준하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톡방 들어오시면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도 수익 인증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수익 좀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끝나면 바로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으니까요. 지금 입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이제 9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